유튜브 형님들 안녕하시고 아프리카 형님들 안녕하세요. 자, 오늘은 이제 농구, 배구, 야구, 축구 다 있긴 한데 축구는 뭐 몇 경기 없고 이 경기들이 많죠. 그래서 분석해드리도록 하고, 그다음에 오늘은 어제 이제 공지한 대로 좀 일찍 켰죠. 일찍 켰으니까 뭐 좀 더 좋을 거예요. 뭐 유튜브만 보신 분들은 일찍 올렸네, 뭐 밥 먹고 이제 식후 땡을 한번 볼까 이런 느낌으로 한번 보셔도 되겠죠. 어제 경기, 뭐 어제 11월에 첫 스타트였죠. 첫 스타트인데 뭐 성과는 괜찮았다. 어제는 뭐 국내 뭐 가장 좋아 보였던 건 한신이랑 IBK 뭐 연대. IPK 결국에는 1세트, 아 진짜 보면서 이거 용병이 맞나 싶을 정도로 진짜 끔찍 그 자체였잖아요. 뭐 표승준은 답도 없고, 뭐 황민경은 그냥 결국엔 리시브만 받고 있고, 근데 결국엔 페퍼 행동하네요. 어쩔 수 없어요. 페퍼는 페퍼기 때문에. 그래서 뭐 가져갔고, 한신도 진짜 개 똥줄로 이제 마지막에 뭐 겨우 이겨줬죠. 어제 졌으면 사실상 한신도 이제 뭐 텍사스 골, 아예 애리조나 골로 날 뻔했죠. 그다음 이제 해외 축구는 뭐 가장 좋아 보였던 건 리버풀이 좋아 보여서 그냥 돌문이랑 같이 또 축해가지고 깠는데 뭐 이겨줬죠. 그다음에 에버턴 경기는 물론 이제 뭐 주전들이 더 많이 튀어났다고 해서 무조건 이기는 경기도 아니긴 한데, 에버턴이 힘을 좀 많이 썼더라고요. 보니까 뭐 지난 경기에 뭐 좀 안 나왔던 단주마랑 플러스 알파 한 명 정도 빼고는 뭐 죄다 다 튀어나왔죠. 컵에 관심 있는 것 같아요, 션다이치 감독이. 어차피 리그 우승 이런 거, 뭐 챔스 이런 거는 못 가니까, 유로파 이런 거 못 가니까, 뭐 그런 부분. 그래서 다음 경기 에버턴이 누구랑 하노 볼까? 좀 약간 불안하지 않나. 근데 뭐 에버턴 자체 팀이 뭐 그렇게 좋은 팀은 아니니까 뭐 불안한 건 아닌데, 브라이턴이랑 레드와 홈에서 푼다님 하네요. 별풍선 100개 좀 감사합니다. 뭐 브라이턴도 브라이턴이긴 하지만은 별로 주축도 많이 썼고, 다음 경기 좀 냄새가 나지 않나. 뭐 근데 급적으로도 그래도 브라이턴이 좀 나으니까. 그 다음에 뭐 아스날 경기는 이제 설명하면서도 약간 라이프치 느낌 나긴 한다 했는데, 그래도 뭐 아스날이 항상 이 웨스트햄 원정에서 좋은 성적 내기도 했는데 뭐 졌네요. 우디네스는 인간이 아니네요. 그냥 인간이 아니야. 선제골 받고도 뒤에 이제 교체 들어온 인간한테 처먹히고, 또 연장 그 뒤에 가갖고 칼리가 또 올라갔죠. 우디네스는 이제 지옥의 일정이 남아있는데, 근데 그 경기 중에서 이제 한 경기를 이기는 게 세리이긴 해야죠. 밀란, 로마, 아탈 중에 뭐 갑자기 또 이기는 거 아이가. 그게 세리이긴 해. 그리고 뭐 무농사도 결국에는 뭐 돌문이랑 이제 리버풀 이기면은 그래도 1점 차 승부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했는데, 뭐 다행히도 뭐 둘 다 1점 차 승부를 거뒀네요. 그래서 무농사도 13.2배도 잘 들어왔고, 그래서 요번에 이제 별점표, 그다음에 이제 무농사가 보고 싶다 하시면은 유튜브 멤버십 가입하시면 이제 보실 수 있다는 거. 요새 뭐 가입자들이 진짜 많아졌는데, 뭐야, 계속 물어보시는 분이 많아요. 근데 고정 댓글에 다 적혀 있는데 왜 이렇게 물어보는지 모르겠네. 아무튼 금액은 뭐 달라질 수 있어요. 뭐 23만 원인가 뭔가 그때 있는데, 그건 제가 설정해 놓은 게 아니라 유튜브 정책 내에서 폰 기종에 따라 달라요. 그래서 그냥 PC 컴퓨터로 하시면 같은 가격 18만 원에 할 수 있거든요. 그걸로 이제 하시면 될 듯. 뭐 어차피 저한테 더 들어오는 것도 아니기도 하고, 여러분 더 그래도 내가 원래 설정한 싼 가격에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. 그리고 이제 오늘 경기 가도록 할게요. 오늘은 뭐 뒤에 축구가 몇 경기 없으니까 뭐 배구, 농구, 야구까지 싹 다 해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. 뭐 늦게 오신 분들 뭐 참고하시고 하면 될 듯. 생방이었죠. 그럼 뭐 분석 방송을 녹방을 틀어놓고 할 필요가 있나요? 뭐 녹방할 필요 어차피 당일 당일 끝나는 건데. 뭐 어제 이제 그거 말해줬잖아요. 그 일이 있어가지고 일찍 킨다고. 한전 대 이제 대한항공 가도록 할게요. 일단 한전. 호남선녀님 에드벌룬 1개 아이더블론 감사합니다. 감사드리고, 한전 한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상 뭐 그거죠. 약간 현건 같은 느낌이라 해야 될까? 왜냐면은 중앙에서 거기도 똑같잖아. 이다현이 있긴 하지만은 양효진 혼자 뭐 다 하죠. 여기도 사실상 중앙에 뭐 신영석과 이제 그 외의 친구들 뭐 박찬웅, 조근호 뭐 이런 애들 있고, 뭐 이번에 포변하는 박철호도 있긴 한데 사실상 혼자 하잖아요. 그리고 나머지 뭐 현관이랑 비슷한 느낌이 든 이유는 결국에 그거다. 날개들이 후구잖아요. 그냥 신영석 혼자 배구하고, 타이스도 뭐 기본파, 그냥 토스 작가치 올리면은 뭐 에라 모르겠다 대충 때리기도 하고. 다음에 뭐 임성진과 이제 서재덕. 임성진은 뭐 리시브 효율이 너무 안 나오고 있고 공격이 아마 그렇다 치는데, 저 중요한 클러치 상황이 또 꼭 주면 이제 범실을 하죠. 물론 임성신의 장점도 있긴 하죠. 서브가 강력하다는 거, 그건 있긴 한데 서브로 뭐
뭐 그 러셀처럼 뭐 계속 넣어줄 거 아니잖아. 그리고 서재덕 많이 진짜 폼이 망가졌죠. 이제 서재덕은 옛날 구한전의 슈퍼 에이스였던 그 서재덕도 아니기도 하고, 오히려 뭐 지난 경기 생각하면 박철호가 나와갖고 더 잘해줬다는 거. 지금 뭐 총체적 난국이다. 화천이다님 별로 별풍선 한전을 100개 믿고 싶지 감사합니다. 않다. 반대로 이제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없는 자원 속에서도 뭐 승리를 가져가고 있죠. 지난 경기도 뜬금없이 곽승석이 이제 지난 경기 결장을 해버렸죠. 그리고 뭐, 뭐 김민재는 이제 지금 뭐 부상으로 못 나오고 있고, 오늘도 뭐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는 모르겠어요. 근데 곽승석은 근데 지난 경기 그 웜업전에서 있는 거 봐서는 뭐 돌아올 가능성이 그래도 있긴 하겠죠. 왜냐 근데 그래도 곽승석이 뭐 나이도 있고 옛날보다 떨어지긴 하지만은 수비 능력이라든지 결국에는 해줘야 될 때 한 번씩 해주는 부분, 뭐 그런 부분도 있고, 정지석도 지금 뭐 계속적으로 부상을 빠져 있는 상태. 근데 이제 정한용이 지금 자리를 메꿔주고 있는데, 그래도 뭐 초반부터 말했지만은 뭐 정지석급까진 안 된지언정 그래도 뭐 생각보다 잘해주고 있다. 중앙 파이프 공격도 뭐 정지석만급까진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해주고 있고, 서브도 강력하기도 하고, 그러니까 리틀 정지석 같은 느낌이 살짝 들긴 하죠. 물론 이제 리시브는 좀 불안하긴 한데 그래도 정한용 치고는 잘해주고 있고, 그 다음에 나머지 한 자리가 지난 경기에 곽성석이 안 나왔기 때문에 아시아 쿼터, 에스페오 얘 나왔는데 리시브 어느 정도 근데 잘 받아주긴 해요. 나중에 근데 뒤에 가갖고 좀 터지긴 했는데 얘도 뭐 써도 괜찮지 않나. 얘도 중앙 공격 자체도 나쁘지 않았고, 그리고 이제 문제는 이제 링컨이 지금 뭐 부상을 좀 달고 뛰고 있는 부분도 있기도 하고 좀 기복이 심하다는 거. 근데 임동혁도 이제 상태가 초반에 안 좋았었죠. 그게 걱정이었죠. 결국에는 라이트에서 해줘야 되는데 못 해주면 문제가 있다. 근데 임동혁이 출연을 하더라고요. 근데 경기 보신 분 아시겠지만은 그때 임동혁 잘했어요. 잘했다. 그런 거 생각하면 역시나 이 대한항공 선수층이 두텁기 때문에 누가 하나 빠져도 이제 잘했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, 그런 거 생각하면은 결국에는 항공이 지금 몇몇 이제 선수들이 빠져 있다고 해도 지금 막 한정 같은 거는 제대로 나와도 지금 경기력이 너무 안 좋다. 특히나 양날개 쪽이 너무 안 좋다라는 거. 그 부분도 크고. 그래서 이 경기 자체는 뭐 항공이 지금 완벽한 전력은 아니지만, 완벽한 전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배당을 받는다는 거 좀 역겹긴 하지만은 그래도 지금의 한전은 좀 찍을 수가 없습니다. 찍을 수가 없다. 저 경기는 승리는 항공승 높게요. 그다음에 기준점은 남배치고는 뭐 적당한 사이즈죠. 그리고 예로부터 이제 한전이 땅콩 상대로는 꼭 이제 좀 잘 비벼요. 세트마다 거의 뭐 한 세트를 잘 못 단 적도 없기도 하고, 뭐 이 물론 지금이랑 그때랑 다른 부분도 있긴 하긴 하는데, 그래도 희한하게 안 좋았을 때도 한전이 땅콩 상대로는 한 번씩 좀 잡았거든요. 저 경기는 한 세트만 잡아도 솔직히 오버가 나올 수 있는 기준점이니까 여기는 오버까지 같이 볼게요. 항공승의 오버.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정관장 대 이제 도로공사. 요 경기는 리피드1234님 솔직히 구독 7개월 정관장이 요새 감사합니다. 좀 잘하고 있다고는 하지만은 2.5 마인까지 줄 정도는 리피드1234님 아니지 별풍선 않나라는 100개 생각이 좀 들었긴 감사합니다. 한데 2.5를 줘버리네요. 그만큼 뭐 강력하다는 거겠죠. 음. 일단은 뭐 정관장도 지금 깨놓고 보면은 좀 불안한 요소들은 있어요. 결국에 뭐 용병 지하가 리시브를 받으면서 레프트 뭐 용병으로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 공격 효율이 좀 떨어지죠. 그 다음에 이제 박혜민, 박혜민이 사실상 여전히 리시브가 좀 들쭉날쭉한 부분. 애초에 뭐 박혜민이 뭐 GSS 때부터도 뭐 리시버가 좋았던 친구는 아니잖아요. 그런 부분. 그게 좀 걸리고,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결국에는 뭐 세터 문제죠. 염혜선이 이제 중간중간 이제 흔들리는 부분. 근데 지난 경기에서 안예림 나와가지고는 뭐 잘해주긴 했어요. 그래서 결국에는 막 반쪽 이제 반쪽에 이제 레프트 자리랑 세터가 살짝 오락가락 한다는 거, 그 부분만 빼면은 사실상 뭐 중앙에서의 뭐 생각하면은 높이도 높죠. 국대 멤버죠. 그다음에 뭐 용병은 이제 아시아 쿼터로 데렸던 뭐 사실상 제일 좋아 보이 제일 지금 뭐 좋은 메가가 뛰고 있다. 그런 거 생각하면 뭐 이런 조금 요소적인 부분이 걸린다. 반대로 이제 도공이 이제 지난 경기 뭐 결국엔 깜짝 놀란 건 그거였죠. 뭐 기사상으로 봤을 때는 2라운드쯤이나 뭐 복귀한다는 이제 이윤정이 갑자기 뛰쳐나와가지고 뭐 경기를 막 잠깐 나온 것도 아니고 계속 나와서 뛰어줬죠. 이윤정이 들어온 거 크죠. 왜냐면 세터적인 부분에서 뭐 윤정이가 주전을 맡고 있고 박은지는 사실상 뭐 경험치 자체도 없는 친구인데, 그런 부분에서 도공이 좀 힘들어 뭐 졌을 뿐이지 윤정이가 나오면 확실히
뭐 달라지죠. 지난 경기만 봐도 뭐 배구 천재 배우나가 확실히 윤정이 나오니까 살아나죠. 그리고 용병과의 호흡도 좀 나아지고 있고. 근데 부키리치 자체가 뭐 다른 용병들에 비해서 너무 허약한 느낌? 그런 부분은 있긴 해요. 근데 김종민 감독도 뭐 알긴 알더라. 부키리치가 이제 좀 그렇긴 한데 나 뭐 다음 시즌까지 뭐 바라보면서 뭐 좀 키운다는 그런 느낌으로 하는데 그 부분이 좀 약해져. 확실히 용병 차에서는 좀 날 거라 생각하고. 그다음에 뭐 그 뭐 지수랑님이 뭐 말하는 것처럼 뭐 다 뭐 제가 말해드릴 건데 타나차가 그나마 지금 아시아 쿼터 뭐 물론 이제 메가 뭐 저 빼고 레프트 뭐 이런 쪽에서는 이제 타나차가 그래도 좀 살아난 것 같아요. 지난 경기에서 리시브 효율도 조금 올라오게 됐고 득점에 대한 뭐 수치적인 부분도 좀 나왔고 그런 부분. 근데 이제 결국엔 여기도 마찬가지죠. 저기 이제 박혜민이 있다면 여기는 이제 한 자리를 이제 뭐 고의정 아니면 이제 전세현, 문정원. 근데 문정원을 요새 안 쓰죠. 그냥 젊은 애들을 좀 키우는 것 같아요. 문정원 나오면 그래도 리시브는 되잖아요. 공격에 아마 타나차가 해줄 거기도 하고. 근데 이제 전세현이 처음에 나와가지고 이제 좀 안 되니까 고의정 나오니까 리시브 좀 해주고 공격이 좀 됐죠. 근데 고의정 자체도 여러분 생각해보면은 그 여기 구 이제 아니 구 뭐야 지금 현이 이제 정관장 있을 때 생각하면은 고의 정도 완벽한 선수는 아니에요. 뭐 그 경기 한번 리시브 잘해줬다고 해서 또 잘해준다는 보장은 없어요. 그런 거 생각하면은 뭐 거의 뭐 반쪽 자리는 좀 비슷비슷한 않나. 근데 그래도 뭐 타나차보다는 지하 쪽이 낫기도 하고. 근데 결국엔 도로공사가 이제 주전 세터가 들어오기도 했고, 그리고 리시브 디그적인 부분도 뭐 시즌 초반보다는 뭐 살아나고 있죠. 지금 도공이 빵승인데 그 빵승 몇 패고 4패인가 3패 할 때 동안 그때보다는 수치들이 많이 나왔죠. 장점들이 이제 살아났다는 그런 부분. 그런 거 생각하면은 이 경기는 그래도 지금 봤을 때 정관장이 솔직히 잘해요. 잘하기도 하고 오늘 홈이기도 하고 요소적인 부분. 뭐 도로공사가 진짜 강력한 서브를 때릴 수 있는 친구들이 많으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니잖아요. 끼케야 뭐 옛날에는 진짜 문정원이 서버가 진짜 강력했는데 지금 그 정도까지도 아니기도 하고 나머지는 뭐 목적타 플로터 서버 뭐 갈길 수 있는 친구들 끼케야 뭐 가끔씩 우수빈 나왔을 때 이개미 뭐 그런 부분에서 127님 좀 먹고 별풍선 들어가는 100개 부분이 있긴 한데 엄청 감사합니다. 강한 서브를 때릴 정도는 아니면은 어느 정도 리시브는 다 받을 거라 생각해요. 조용기는 뭐 결국에는 정관장이 이길 것 같긴 한데 이제 몇 세트를 따냐 이게 중요하잖아요. 근데 그래도 도공이 윤정이 들어오고 나서는 뭐 경기력이 좀 더 나아졌고 분명히 그 다음에 리시브 디그적인 부분도 이제 자기들 팀적인 부분도 올라왔다는 거 생각하면은 한 세트는 딸 거라 생각해요. 근데 이제 한 세트를 딴다 생각하면 당연히 물론 이제 배당이 이제 프레임이 작아서 뭐 오버를 찍을 수 있긴 한데 근데 기준점 내에서 한 세트 딴다고 해도 언더가 또 뜰 수도 있어요. 그런 거 생각하면은 그냥 프레임 찍는 게 맞아요. 그냥 쉽게 생각하면 한 세트도 안 줄 것 같다. 그럼 언더 찍으면 되죠. 왜냐면은 4세트 가서도 언더가 뜰 수 있잖아요. 그리고 뭐 만약에 한 세트는 딸 것 같다. 그러면은 이제 배당은 좀 줄어들긴 하지만은 프레임을 찍는 게 맞죠. 연기는 뭐 3대1 스코어 정도 봐요. 한 세트 정도 딸까 생각해요. 두 세트까지는 뭐 모르겠고 아무튼 2.5니까 2.5 프레 이렇게 볼게요. 뭐 이렇게 봐도 상관없잖아요. 이기는 건 정관장일 것 같은데 한 세트 정도는 도공이 딸만하다 봐요. 만약 윤정이가 없다 하면은 모르겠는데 복귀도 했고.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한신 대 이제 오릭스 오타케 대 이제 타지마인데 어제 한신이 결국에 이겨줘서 좋긴 좋았어요. 그런 부분은 낫다. 근데 이제 한신 오늘 선발 오타케가 나와요. 근데 오타케가 그 제가 저번에도 말했지만은 그 시즌이 이제 막바지 들어오면서 원래 오타케란 인간이 이렇게 잘 던지지 않았잖아요. 구 소뱅산 아니에요. 리그 바뀌고 나서 좀 잘 던졌고 또 이제 좌투기 때문에 좌타 라인들이 많았던 애들한테 이제 꿀 좀 빨으면서 이제 방어를 세탁도 했고 근데 막판 나가가지고는 구속도 좀 떨어졌다 말했잖아요. 지금 140대 막 던지면서 그리고 꾸준하게 또 실점도 하기도 하고 확고하게 뭐 못 믿어요. 그리고 뭐 심지어 이제 교류전 아닙니까? 뭐 오타케 같은 경우 오릭스도 이제 근 뭐 2년간 없긴 하지만은 옛날에 이제 오릭스 많이 만났죠. 그런 거 생각하면은 또 불안 요소기도 하고 뭐 대신에 이제 많이 쉬고 나오는 건 있긴 해요. 근데 많이 쉬고 나왔다 해서 확 바뀔 그럴 선희장성시대님 건덕지는 좀 아니라고 별풍선 100개 생각하기도 하고 감사합니다. 그리고 그래도 뭐 투수의 타지마 현 기점에서는 오타케가 뭐 방어도 낮고 뭐 더 좋게 볼 수 있긴 한데 타지마가 뭐
뭐 그렇게 나쁜 투수는 아니라고 뭐 생각이 들잖아요. 잘 던지긴 해요. 근데 중간중간 이제 뜬금없이 뭐 대량 실점 한 번씩 할 때가 있긴 하긴 하는데, 그래도 뭐 오타케랑 비교했을 때 타지마가 저는 밀린다 생각하지 않아요. 오히려 이 교류전에서 이 구 퍼시픽 했을 때 안 좋았던 추억들이 더 많기도 하고, 오타케가 뭐 이런 큰 무대에서 물론 소뱅이 있을 때야 뭐 잠깐 나오긴 했지만 거의 패전조 느낌 아니에요. 근데 이제는 뭐 나와갖고 한 축을 담당해야 된다 부담감도 좀 더 있을 것 같고, 물론 이제 한신 입장에서는 고시인에서 어떻게 해서든 승리를 더 따고 가고 싶은 마음이 있긴 하겠지만은, 그래도 오타케보다는 타지마가 그래도 좀 더 신뢰가 낮지 않나. 그리고 뭐 좌투긴 하지만은 오릭스가 뭐 좌타 라인이 이제 뭐 몰이라든지 그 다음에 문해 이런 애들도 깨놓고 보면은 아까 스텝 반대 오히려 뭐야 몰이었나 둘 중에 한 명이었는데, 둘 중에 한 명 오히려 이제 좌투브한테 더 잘 쳐요. 그런 것도 있기도 하고. 아무튼 요 경기는 물론 이제 불펜 뒤에 이제 만약에 오릭스의 선발 타지마가 이닝을 좀 못 버텨주고 내려간다면 좀 위험하죠. 왜냐면 오릭스의 불펜 현황이 솔직히 한신보다는 좀 딸리잖아요. 한신 같은 게 유아사도 복귀했고,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경기들 좀 졌기 때문에 뭐 필승조 라인들을 그렇게 많이 꺼내지 않았다는 거. 근데 그래도 초반에 저는 오타케 상대로 어느 정도 점수는 뽑을 거라 생각해요. 저 경기는 오릭스 프레임 보고, 그 다음에 기준점 대비해서는 뭐 어제도 말했지만은 오버 뭐 오늘 기준점 1점 올랐긴 하던데 그래도 오버 찍을 수밖에 없어요. 오타케도 지속적인 실점 뭐 부분도 그렇고, 그 다음에 이제 타지마도 지금 한신에 솔직히 뒤에 라인은 모르겠지만 앞선에 이제 1, 2, 3, 4 뭐 이 정도까지는 칠만한 친구도 있기 때문에, 그래도 이거 오버 장줄은 그래도 계속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. 그러니까 뭐 오버 계속 나오네요. 일본 원래 이 재팬 시리즈에서는 이렇게 오버가 많이 나온 적이 기억이 없는데, 근데 많이 나오네요. 그럼 뭐 추세를 계속 따라야지 뭐. 테너 대 이제 고영표인데, 테너 털리 얘도 맛이 갔죠. 맛이 갔어요. 근데 이제 또 좀 쉬고 나온다는 부분에서 또 잘 던질 수는 있긴 하겠죠. 뭐 KT전은 컬스 한번 찍고, 근데 그때랑 뭐 지금이랑 다르기도 하고. 영표를 왜 근데 이제 원정에서 꺼낼까? 그래도 통산적으로 올 시즌 데이터 생각하면은 물론 이제 데이터대로 무조건 다 흘러갈 수는 없긴 한데, 홈에서 영표가 확실히 뭐 더 좋잖아요. 근데 원정에서 결국에는 그 용병들을 믿었던 거죠. 쿠에바스랑 벤자민을 믿었는데 실패작으로 돌아갔고, 영표가 에이스긴 해요. NC전도 올 시즌에 뭐 한 번 이제 대량 실점한 거 빼고는 무난하게 다 컬스 피칭 찍어줬고, 작년에는 오히려 뭐 더 잘 던져줬죠. 또 솔직히 선발에서는 영표가 테너보다 좀 더 믿음이 가긴 해요. 근데 이제 NC가 뭐 언더 계열, 사이드암 뭐 이런 친구들한테 팀 타율이 좀 좋죠. 34만 1위가 아마 3,446님 스기고 별풍선 100개 2위가 감사합니다. NC거든요. 3할 뭐 정규 시즌 봤을 때. 그런 거 생각하면은 또 NC가 지금 빠따 상태가 나쁘지도 않기도 하고 어느 정도 좀 칠만하다 생각해요. 근데 KT도 이제 여기 지면 D가 없죠. 그리고 테너 정도는 그래도 깔만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,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NC가 승리를 가져가면서 불펜들을 쓰고 계속 불안불안했잖아요. 결국에는 물론 이제 그 마지막 경기가 무사 1-3루였나? 그거 점수 못 낸 것도 끔찍하긴 한데, 그래도 불펜은 이제 필승조 라인들 계속 보면서 눈에 익은 것도 있기도 하고, 뒤에 가면 결국에는 그래도 또 KT가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느낌. 요 경기는 KT 승 보고 기준점 대비 요 경기도 오버 보겠습니다. 그래도 뭐 KT 빠다가 테너를 점수를 아예 못 낼 것 같진 않고, 그리고 NC도 아까 말했듯이 그래도 뭐 언더사이드 이런 계열에서 팀타 뭐 전체적으로 2위 했던 부분도 있고, 현재 타격감도 나쁘지 않고 뭐 오버를 보셔도 될 듯.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농구 할게. 농구 LG 대 소노. 자, 이 경기 일단은 지난 경기 생각해보면은 그 뭐야 소노가 이제 모비스랑 연계했을 때 오버랑 승패 못 들었어요. 땀 흘리지 말고 그 나중에 구독자 게시판 보시던지 아니면 유튜브 통해서 보세요. 자, 이 경기 일단은 이 소노가 지난 경기 모비스전 이겼을 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이상하다니까요. 그리고 지난 경기 그 서명진 안 나왔을 때 정관장 상대로 이제 이겼을 때 뭐 없어도 전 이긴다 했잖아요. 그냥 모비스가 제대로 이 감독이 구실을 못 하고 있단 말이지.
뭐 써야 될 인간을 안 쓰고 이상하게 하네. 뭐 형이 하는 경기랬죠. 근데 그 경기 자체도 뭐 써서 썼다면은 뭐 무조건 이긴다는 또 보장은 없긴 하겠죠. 왜냐면 이제 이정현이 그때 미쳐버렸기 때문에 석점을 7방 던졌는데 7방 다 들어갔지. 100%였어. 그 다음에 득점도 34점에다가 뭐 데이비스 용병 뭐 나와가지고 뭐 어느 정도 해줬고 전성현도 그냥 밥값 정도 했고 뭐 전체적으로 그냥 한 명이 이제 뭐 터졌죠. 그러면은 이길 수가 없잖아요. 손호 같은 팀들은 특히나 이제 석점, 석점에 그냥 플레이만 하고 그냥 석점 잘 들어가면은 어느 팀이 와도 무조건 지잖아요. 어쩔 수 없어요. 근데 그 상황 속에서도 골밑의 부분만 좀 신경 쓰고 그다음에 손호의 친구들이 4파울인 친구들도 많았는데 그걸 파울 유도도 안 하고 골밑 싸움을 안 한다고? 이거는 진짜 이건 감독이 이상한 거 아이가? 물론 이제 뭐 저보다 더 대단하시긴 하겠지만은 아무튼 그게 좀 그런 걸 이제 안 썼으니까 뭔가 아쉽다는 거. 그래서 그런 거 이겼다고 해서 손호가 또 이제 뭐 잘 터질까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. 물론 뭐 그런 이제 슛 감각적인 부분이 더 좋아지고 해가지고 그 부분이 또 이어질 수 있긴 하겠죠. 근데 이제 또 오늘 원정 경기에다가 LG가 사실상 골밑에서의 뭐 물론 이제 준일이 나가기도 하고 하긴 했지만은 골밑에서 뭐 손호한테 밀릴 부분은 전혀 없기도 하죠. 그리고 지금 LG 같은 경우에는 뭐 일단 마레이보다는 뭐 지금 커닝게임을 좀 더 써주고 있긴 한데 뭐 미들레인지도 장착되어 있고 뭐 크게 뭐 밀릴 부분은 없다고 봐요. 오히려 좀 안 되면 그냥 마레이 쓰면서 그냥 골밑 폭발시킬 수도 있기도 하고 그리고 뭐 구탕도 지난 경기 잘해줬죠. 근데 오늘 또 잘한다는 보장은 없긴 한데 그래도 얘보다는 제도가 초반에 컨디션이 안 좋았는데 좀 올라온 모습도 보이고 양홍석도 요걸 뒤지게 쳐먹긴 했는데 결국에는 연속 지금 두 경기 두 자리 득점대 올려주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수비적인 부분도 솔직히 LG가 손호 상대로 외곽적인 부분은 잘 틀어막을 수 있다고 봐요. LG가 뭐 통산적으로 생각하면은 그래도 득점적인 부분보다는 수비적인 부분에 좀 강점이 있던 팀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경기는 지난 경기 뭐 손호가 모비스를 잡은 건 맞긴 한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 경기 이상하기도 하고 뭐 LG가 외곽에서 이 친구들 저지를 못할 거라는 생각도 잘 안 들기도 하고 뭐 안 되면은 뭐 골밑이나 미들 쪽에서 뭐 폭발시킬 수도 있는 LG기도 하고 또 홈에서 승리가 지금 없는데 다음 경기가 이제 홈 연전이긴 해요. 뭐 SK 경기 그다음에 KCC 경기 사실상 근데 승리를 좀 가져가기 위해서는 그런 친구들보다는 얘네 잡는 게 좀 더 낫죠. 여기 LG 승 볼게요. 그다음에 기존점 대비 손호 경기는 그래도 오버 찍는 게 맞긴 한데 근데 LG가 이긴다는 마인드기 때문에 잘 틀어 막아서 언더사이드 보겠습니다. 기존점이 166.5.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삼성 대 정관장. 네 유튜브 올라가요. 자, 이 경기 삼성 삼성은 결국에 이제 용병 코본 하나 믿고 가야 되는 거긴 한데 물론 이제 이정현이 잘해줬죠. 악세가 잘해주긴 했는데 코본이 좀 막히면은 힘들어 하긴 하겠죠. 그 다음에 이원석은 퇴화하나 왜 그러노 이거. 이정현이 그날 경기 잘해줬죠. 근데 또 이정현이 또 잘한다는 보장은 없어요. 지난 직전에 이제 전전 경기에서는 또 그렇게 상태가 좋지 않았고 근데 이정현 자체가 지금 크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긴 해요. 그런 부분. 근데 결국에는 코번이 이제 활약할 수 있는 매치업이냐, 요거에 따라. 근데 솔직히 코번을 막을 수 있는 인간이 누가 있어요? 뭐 원희도 힘들어 했는데, 프림도 당연할 거고. 그리고 특히나 오늘은 뭐 정관장은 몰로 아니에요, 몰로. 몰로는 프림이랑 할 때도 좀 힘들어 했는데, 뭐 좀 못 막지 않을까라는 생각. 근데 이 삼성이 이제 볼을 줄 때 코번이 이제 골 밑에서 했을 때 그냥 주면 거의 뭐 받아먹기 식으로 들어갔을 텐데 막 탑에서 주고 이제 들어가라 하면은 불안하죠. 이거 드리블 능력이 좀 굳은 것 같아. 막 그런 거 보면은 어떻게 저 골밑까지 이제 잘 연결을 해주냐 그거 문제긴 한데 또 정관장 상대로 물론 KT전에 이제 타이트하게 수비하면서 잘해줬던 건 사실이긴 한데 그래도 매치업상에서 뭐 정관장이랑 뭐 삼성이 비겼을 때 어느 선수들이 한쪽으로 우인다는 그런 부분은 아니기도 하고 물론 이제 정관장도 지난 경기 이제 데리고 온 이제 정효근이 복귀를 했죠. 한 10분 정도 뛰었나 하면서 뭐 한 8득점인가 해줬던 것 같은데 이 부분 당연히 도움이 되긴 하겠죠. 근데 아직까지 뭐 컨디션적인 부분도 그렇기도 하고 오늘은 사실상 용병 간의 매치업에서 확실히 그래도 우위를 가져갈 수 있다. 그리고 외곽적인 부분에서 그냥 밥값 정도만 해주면은 그래도 정관장이 뭐 옛날에 정관장도 아니기도 하고 그래도 삼성이 뭐 잡아갈 만하지 않나. 근데 삼성이 계속적으로 정배를 받는 거는 좀 역겹긴 한데 그래도 뭐 삼성승 보겠습니다. 그 다음에
기존점 대비해서는 물론 삼성이 수비를 좀 안 한다고 해서 이제 오버를 볼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정관장이 KT전 때 보여준 것도 있기도 하고 뭐 그래도 득점적인 부분보다는 뭐 수비적인 부분이 낫다 생각하니까 언더사이드 볼게요. 언더. 그 다음에 이제 축구 할게요. 축구는 이제 7번째 아약스 대 이제 폴란담인데 아약스 렌시 그 다음에 주전 키퍼의 쿼터 결정이고 그 다음에 서브 키퍼는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네요. 그 다음에 근데 뭐 키퍼 한 명 더 있잖아요. 그 라마이랑 머시인가 걔 22살짜리 키퍼 있고 그 다음에 소사 뭐 수비 미정 그 다음에 서브 공격수 포브스는 미정인데 아마 나올 것 같긴 한데 필요 없고 폴란담도 뭐 미정자도 몇 명 있어요 수비에. 근데 이제 다 나올 것 같긴 하고 뭐 아약스 뭐 말이 필요합니까? 느가 팀이가 이거 사람이가 이 리옹이랑 같이 그냥 쌍으로 묶어갖고 메타 작질 좀 해야 되는 그런 팀 아닙니까? 뭐 벌써부터 경기 뭐 10경기도 안 하긴 했는데 뭐 아약스 사상 처음 뭐 강등인가 뭐 이렇게 말들이 나오고 있긴 한데 내가 봤을 때는 그 강등 안 당할 것 같아. 분명히 올라갈 거긴 해. 예. 근데 이제 오늘이 좀 뭐야 시험 무대가 되긴 하겠죠. 근데 아약스 드디어 이제 감독이 잘리고 감독 잘리고 그다음에 이제 대행 체제 가고 조 털리고 이제 오늘 또 새로운 감독이 왔죠. 새로운 감독 오늘이 아니라 어젠가 엊그제 이제 이미 말을 했죠. 그 전 그리스 국대 감독. 근데 크게 뭐 감독 그 인간 뭐 저는 잘 몰라요. 저는 잘 모르는데 아무튼 새로운 감독이 이제 데리고 왔습니다. 감독 버프 받겠죠. 그리고 오늘 또 홈 경기에다가 폴란담 정도는 사람이라면 잡아줘야 되는 거 아이가 진짜. 위트레우트 잡은 거 뭐 폴란담 한 명 퇴장당했을 때고 엑셀시오르야 뭐 잡은 거는 뭐 괜찮다고 생각해요. 그래도 뭐 지금 중위권 달리기도 하고. 근데 아엑스가 새 감독 버프에다가 홈에서 경기. 그 다음 경기도 물론 그 리그 경기 뭐 기준으로 봤을 때는 홈에서 이제 헤이렌베와 경기긴 한데 그래도 헤이렌베보다는 이제 이 폴란드 밑바닥 기고 있는 같이 아약스랑 쌍으로 기고 있는 이런 애들 상대로 잡는 게 낫긴 하겠죠. 그래서 이 경기는 근 뭐 최근 계속 뭐 아약스 승을 찍은 적이 없잖아요. 뭐 리그 시작하면서 잠깐 이제 초반에 그래도 이기지 않을까 이런 걸 찍긴 했지만은 뭐 이기기도 했잖아요. 뭐 헤라클레스한테 이기기도 했고 그 연패 좀 타고 나서 안 찍었는데 오늘은 그래도 갈 수밖에 없어요. 근데 이제 뭐 배당이 1.16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긴 하죠. 근데 옛날 같았으면 그냥 시원하게 많이 찍었을 것 같은데 새 감독 버프도 있기도 하고 지금 뭐 애매하니까 그냥 뭐 마인 햄무 중에 그래도 찍는 게 낫지 않나. 근데 그래도 뭐 마인이 좀 더 낫겠죠. 한 7대3 정도. 8대2 정도? 이 정도 느낌으로 좀 더 나을 때. 그래서 뭐 한 점 차로 이길 수도 있잖아. 얘네는 지금 뭐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뭐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기존점 대비해서는 3.5인데 그래도 마인 쪽을 조금 더 보거든요. 시원하게 한번 이겨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. 다음 경기 그래도 헤이렌비기도 하고 이 인간들한테는 그래도 뭐 시원하게 한번 우리가 살아있다는 걸 좀 보여줘야겠죠. 물론 뭐 PSV전도 털리긴 했지만은 그래도 저 인간들은 잡아야지 뭐. 오늘 진다. 오늘 지고 있다. 또 폭동이에요. 또 폭동. 내가 봤을 때는 진짜 폭동이다. 이제 무관중으로 해야 된다. 내가 봤을 때는 그런 이제 불상차가 나오지 않기 위해서는 이겨야 되는 게 맞죠. 오늘도 못 이긴다. 그럼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제 진짜. 감독도 교체했지. 대행도 안 먹히지. 새 감독 앉혀놨지. 또 자르고 또 자르고 뭐 할 거 그냥 선수를 다 갖다 파세요 그냥 그러면은. 8번째 토리노 대 프로시논인데 토리노 뭐 주전 수비수는 슈루스 결장하고 그 다음에 프로시노도 뭐 주포의 뭐 공격수 갤리 계속 결장 중이고 여기 컵 경기죠. 컵 경기인데 이제 프로시노 지난 경기 황당한 역전패 그것도 이제 3대 0에서 4대 3으로 거기 이제 엄청나게 세게 충격을 먹었기 때문에 오늘 좀 멘탈 관리 회복을 좀 해야 되긴 하겠죠. 근데 프로시논 자체가 제가 리그 초반에 뭐라 했어요 여러분. 리그 초반에 이거 2경기째인가 했을 때 내가 딱 알려줬잖아 여러분. 뭐 기억 안 나나 여러분. 프로시논 요 팀이 2부에서 올라왔다지만은 첫 경기 나폴리 그 다음에 뒤에 경기 아탈란타 경기 했을 때 이 인간들이 맞불 형식으로 넣네. 탈압박을 존나 넣네. 그런 건 괜찮았단 말이지. 근데 뭐 수비적으로 좀 강한 팀들한테는 지그들이 이제 오이 있다 보니까 라인도 끌어올리고 탈압박 존나 넣다 보니까 빈 공간들이 많이 생기면서 실점을 한다. 수비 축구하는 애는 좀 내가 봤을 때는 좀 약해질 것 같다. 정확하잖아요.
아탈 이겼지, 사소올로 이겼지, 그다음에 뭐 나머지 경기들 뭐 살레르니한테도 비기지, 로마한테 당연히 무리뉴 축구 알잖아요. 뭐 졌지. 엘라스는 뭐 그렇다 치고 볼로냐 상대로도 공수 밸런스 잘 잡혀있는 팀. 칼리아리는 뭐 좀 잡종이긴 한데 아무튼 오늘 팀이 누구예요? 토리노 아닙니까? 확실히 뭐 홈에서의 성적이 또 좋은 팀에다가 뭐 득점력보다는 수비가 더 탁월한 팀이기도 하고 이런 팀들한테는 프로시논이 좀 힘을 잘 못 쓰는 것 같아요. 계속적으로 봐도 그렇고 여기는 토리노 승 볼게요. 그런 관점에서 물론 이제 컵 경기이기도 하고 롯데 돌려주고 하긴 하겠죠. 근데 비슷하다 생각하면 전술적인 부분도 비슷하게 이끌어 갈 거기도 하고 토리노 승 볼게요. 그리고 토리노이가 이긴다는 사이드, 그 다음에 뭐 혹시나 또뭐 롯데 쓰고 경기력이 어지럽다, 그 다음에 토리노 자체도 뭐 득점력이 되게 풍부한 팀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프로시논이 공략을 잘 못할 것 같다. 근데 토리노도 골을 못 넣을 가능성도 있긴 하겠죠. 그래서 언더사이드도 같이 보시면은 좋을 것 같다. 됐죠? 그래서 오늘 이제 준비한 경기 뭐 깔끔하게 다 해드렸고, 이 중에서 마음이 맞다 생각하면은 가져가 보시고, 마음이 안 맞다 생각하면은 자기 스스로 한번 가져가 보시길 바랍니다. 모두 건승하시고 내일 뵙도록 할게요.